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써주세요. 오늘은 그냥 5월 대비해서 그냥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5월 어떻게 좀 보내려고 하는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제 포트를 변동시킬 생각은 없지만, 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방송 켰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키는 것 같은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댓글창 들어가서 여쭤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질문이나 뭐 그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나도 당연하다시피 최근에 뭐 펩트론을 위시해서 되게 여러 종목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뭐 D&D도 경구형 비만약 모멘텀 탔고, 펩트론도 모멘텀 탔고, 뭐 킵스파마 같은 것들도 제가 이거 저희 채널에 글 언제 썼지? KPS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 4월 3일 날 썼거든요. KPS 투자 전략이라고 저희 채널 가시면 이제 이 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언제냐? 4월 3일이니까 7, 1, 3 이때거든요. 9,000원 정도 했을 때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회사의 펀더가 사실 지금 장에서는 이 회사의 펀더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로 접근하는 거면 진짜 아예 테마로 접근해버려야 되고, 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려면 아예 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컨셉을 이제 나눠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멘텀이면 모멘텀, 실적이면 실적. 애매한 거는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컨셉을 잡아서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애매한 섹터, 애매한 회사들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사실 좀 뭐랄까 아쉽다? 지금 수익률을 그런 것들이 삭제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테크 소부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봐요. 이게 되게 미래에 있어서는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평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당장 뭐 다 가격이 다 낮으니까요. 나중에 테크 사이클이 언젠간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전 소부장 사이클은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반대로 누구는 쌀 때 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저는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편이라, 지금은 그래서 좀 뭐 되게 오래 기다려서 먹을 만한 회사들은 아예 리서치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탐방 요청을 주신 기업들은 제가 다 탐방 노트를 기록해드리곤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안 보고 있어요. 뭐 사실 어떤 게 그럼 많이 갈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는 웬만큼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종목이 그 종목들이라 저는 그 종목들인 종목에 빠르게 올라타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반도체 소부장은 포트에 없으신 건가요? 저는 원래 반도체 소부장은 포트에 아예 없었습니다. 제 포트는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이후에 하나도,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하나도 포트 변동을 안 시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 블로그인데 제 매매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9월 이후, 한 8월이죠. 8월 이후에 주식을 진짜 안 사고 팔았거든요. 한 주, 네 주, 한 주, 두 주, 두 주, 한 주, 두 주, 두 주, 두 주, 한 주. 그러니까 이것도 주총 가려고 샀던 거고, 그러니까 주주총회 가려고 이제 샀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 1월 31일 날 주식을 사가지고, 주총 못 가게 되는 거 알고, 그냥 바로 매도했던 이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에서 포트 변동을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거고, 뭐 물론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생각인 거고, 뭐 다르게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요즘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비만이 최근에는 가장 잘 나갔죠. 뭐 D&D 파머텍하고 뭐 펩트론 오른 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펩트론은 이게 2조짜리였는데 순식간에 2배 이상 가버렸습니다. 뭐 에로가 나올지는 실제로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나올 거라는 소문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돌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나올 거라는 소문이 되게 많이 돌고 있고, 근데 그 말의 출처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뢰성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많이 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소문이란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이 10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언제부터 되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그 주총 이후 때부터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작년 여의도 NDR 이후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 이사님이 좀 그때 말했던 톤을 수정을 해서 다시 주총 때는 좀 불하게 말해서 이제 오른 거일 수도 있고, 불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그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의도에서 소문이 퍼져서 올라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릴리랑 딜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모멘텀이 작동하고 있는 건 맞죠. D&D 파마텍도 저는 사실 그 릴리 경구형 오포글리프론 그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당뇨 임상이었잖아요. 당뇨 임상이었는데, 당뇨 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고비랑 거의 몸무게를 똑같이 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엄청난 임상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날 비만 관련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나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주가가 되게 크게 변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메세라가 엄청 크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2조짜리였는데 2조는 깨졌었고 한 10몇 %까지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메세라가.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D&D 파마텍도 되게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이 이제 6월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임상 이상 결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보고 만약에 메세라가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D&D 파마텍도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게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근데 팩트가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결론
질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멘텀이 작동하는 구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게 될 거야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 그냥 이 회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D 파마텍하고 팩토론 같은 것도 주가가 당분간 좋을 것 같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해기사님이 이제 커버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최근에 LNG도 뭐 다시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기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뭐 워낙 많이 갔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히 말씀드리진 않아도 워낙 크게 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하실 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섹터 자체로 진짜 실적 아니면 테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sek터 자체의 실적, 좀 섹터 자체의 테마, 이거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두 종목만 있는 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섹터의 실적, 섹터의 테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뭐 단기간에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냥 그게 수익률을 가장 크게 기록할 수 있을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가장 크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해서, 제 포트를 변동시키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적인 건데, 이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걸로 포트폴리오가 옮겨가는 게 맞잖아요. 빨리빨리 좀 시장에 맞춰서 바꿔가는 게. 근데 뭐랄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꼭 그런 게, 좀 그런 단기적인 합리성이 장기적인 기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못 이기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았고, 아직 제가 목표했던 가격에 비해서 제가 보유한 회사가 좀 많이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수익률을 가장 높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무튼 그렇고, 뭐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댓글창이요. 그거 말고는 뭐 페트론이 올라와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알테오젠도 되게 최근에 뭐좀 괜찮게 3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모멘텀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어, 제 개인적으로는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것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섹터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뭐 바이오 좋다라고 해서 막 그냥 이상한 회사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회사들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알테오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저희 채널은 항상 셀비온이 퓨처캠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려왔고, 퓨처캠 임상 발표 나고 나서 오히려 퓨처캠보다 셀비온의 주가가 조금 더 좋거든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 셀비온은 한 7, 8% 올랐고, 퓨처캠은 주봉으로 보면 한 8%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까, 이게 퓨처캠의 임상 결과를 말해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비온이 이번에 이상 결과 올해 2분기인가? 3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셀비온 임상 결과 나오면 만약에 퓨처캠이 이대로만 주가가 머물러 있는다, 4,500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면 셀비온이 퓨처캠 저는 제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서요. 인상이 실패가 아니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리가캠하고 ABL 하고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그냥 저는 오스코텍 좀 좋아하고 티슈진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뷰는 알테오젠의 재상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알테오젠이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20조거든요. 이게 4만원대부터 올라온 3만원대부터 올라온 회사잖아요. 10배가 넘게 갔어요. 2조짜리인데 10배가 넘게 갔어요. 그니까 이게 1, 2년 만에 10배가 넘게 올라간 회사니까 사실 조정이 크게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길게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언제 올라갈 거냐? 알테오진 숫자를 보여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숫자로 보여줄 때는 이제 올해 3분기부터거든요. 9월 1일 날 이제 BLA 품목허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팔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환율이 머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 3, 4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1조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1, 2년 안에. 그럼 1, 2년 안에 1조 넘게 아니면 1조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산술상으로는 셀트리온이나 삼바로의 셀트리온은 훨씬 넘게 되는 거고 삼바로에 거의 가깝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만약에 40조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가총액이요. 35조네. 많이 떨어졌네. 35조에 머물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셀트리온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셀트리온보다 못 가라는 로직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알테오젠이 다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무조건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셀트리온은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제 스스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저는 약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가 자기 가치보다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셀트리온의 그 이제 네이버 컨센서스를 좀 보시면 네, 방송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셀트리온 네이버에 있는 셀트리온 실적 예상치거든요. 저는 이거 죽어다 깨어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조 3천억, 1조 7천억, 2조가 이게 뭐가 바탕이 되는 거냐 하면 이제 램시마 SC 있잖아요.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뭐였지? 진펜트라. 이거 진펜트라 매출이 3조 5천억? 매출이 3조 5천억. 근데 이게 진펜트라가 결국에 얼마나 많이 미국에서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실적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저는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 자체가 되게 무리한 컨센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님들이 어떻게 잡아놨든 간에 그 컨센서스는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셀트리온 컨센은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한 30조, 지금 35조인데 뭐 30조, 20조 정도로까지 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OP에서 저는 되게 크게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막 OP 마진을 되게 크게 내봤자 1조 수준일 수 있을 1조? 1조를 좀 넘어가거나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봐요. 근데
알테오젠이 그거는 무조건 넘어서겠죠. 그러면 한 30조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이 30조는 무조건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30조는 무조건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알테오젠이 삼바로랑 가까워질 수 있냐?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게 74조인데 기본적으로 되게 고평가 받고 있는 주식이어서 그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올해 컨센이 1조 6천억인데 아마 달성하겠죠? 평상시에 삼바로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PER이 56배예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숫자 나오는 바이오텍 치고는 과도한 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60배 정도면 이게 일라이릴리 퍼 잘 받았을 때가 60배 정도였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나 삼바로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알테오젠이 가긴 가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막 80조, 90조, 100조 이렇게까지 갈 거냐? 저는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이치 상교 여러분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에너투 거잖아. 에너투 에너투가 다이치 상교 거잖아요. 근데 다이치 상교가 80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글로벌로 따져도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바이오텍을 고평가해주는 나라도 어,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좀 그런 거 알아두시면, 물론 우리나라만의 특성이겠지만 그런 것도 뭐 만약에 한 3, 40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부터는 ADC 나오고 나서 또 가고 그런데 저는 한 4, 50조, 3, 40조 그 정도까지가 한 4, 50조 정도까지가 만약에 진짜 많이 가면 맥시멈이 50조까지가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알테오젠의 그 타임 라인을 좀 보면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꺾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알테오젠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시밀러 나오면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ADC 나올 때 이렇게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퍼가 막 엄청 높아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삼바로는 이렇게 가거든요. 타임라인상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뭐 알테오젠도 어느 구간까지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시밀러라는 리스크가 명확하니까 퍼를 그렇게까지 높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근데 제 생각이고 시장이 이대로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숫자가 나오는 타임라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숫자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크게 올랐거든요. 뭐 이거 코로나 때를 사실 아이고 이때가 아니구나.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한다면요. 셀트리온도 사실 이때 너무 많이 오버해서 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뭐 아무튼 그렇고 음, 뭐 따로 보고 있는 거는 없고 반도체 소부장은 그럼 왜 안 하냐. 이것도 되게 많이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소부장 그 중에서 장비는 왜 안 하냐라고 하면 전 지금은 명확하게 장비 사이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그 저희 채널에 프리미엄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글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장비하는 거는 되게 불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SK 하이닉스 하나랑 삼성전자 대신 부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어,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보시면 되는데 3월 15일 날 쓴 글입니다. 이번 메모리 사이클 대응 방안이라는 글인데 적극적인 캐펙스가 집행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장비 회사들의 룸이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소재 부품 회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소재 부품 회사를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만약에 내가 소부장을 플레이할 거라면 장비는 버리고 소재 부품에서 노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할 거냐? 그럼 큰 회사를 사는 게 맞다. 뭐 원익 NC, 동진세미캠, SNS텍, 하나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코미코 같은 회사들을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뀌지 않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뷰를 바꿀 생각도 없고 뭐 몇몇 개는 좋은데 몇몇 개는 안 좋다라고 뭐 근데 어쨌든 내가 진짜 반도체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소재 부품이 맞고 어, 장비는 버리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따라서 안 해주셔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도 제가 몇 군데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회사마다 그게 진짜 많이 갈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갈리겠구나라고 하면 주가 성장 폭이요. 그러니까 주가 성장 폭이 되게 많이 갈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화장품 회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그런 퍼포먼스 크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소형 브랜드들이. 근데 반대로 대형 브랜드나 ODM 중에서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APR도 마찬가지고, 저는 실리콘투도 좋아하는데, 그냥 이런 약간 중형주들 있잖아요. 중형 화장품? 코스메카, 아이패밀리 SC, 인구루드랩,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그냥 진짜 컨셉 하나 확실한 애들을 더 좋아합니다. 뭐 펌텍이나 실리콘이나 뭐 콜마나 VT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뭐 제가 화장품을 잘 알지는 못해서 화장품을 막 엄청 잘 알지는 못해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메모리 오사트는 전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두산 테스나도 오사트라고 봐야 되나? 테스트 회사긴 한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살 거면 어딨지? 살 거면 마이크로 콘텍솔 같은 회사 사는 게 낫다고 봐요. 아, 이거 제가 개열심히 정리했었는데 네프콘에 이게 제가 저장을 안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이 날아갔습니다. 쉣. 아무튼 마콘솔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1000억도 아직 904억밖에 안 되니까 얘가 올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 비해 아직 한 50% 정도의 룸은 남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진 선진 와 뭐야. 선진 시계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생각하는 투자의 시계열이 되게 길어요. 한 5년, 4년, 한 3, 4년? 3, 4년까지는 아니다. 한 2, 3년 된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2, 3년 정도 된다. 그리고 내가 한 1000억 초반대에 사놨다. 시가총액 1000억 초반대. 그러니까 한, 만 얼마? 이럴 때 사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들고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들어간다?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선진이 이제 그거 같은 거는 제가 그 탐방 Q&A를 보면 좀 힌트가 남겨져 있는데, 얘네가 올해 ODM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ODM 공장 BEP가 1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공장 BEP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1년 만에 ODM 공장이 매출액 100억, 그러니까 바로 100억 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은 분명 나올 거고 되게 꾸준하게 좋은 회사인데 지금 1700억은 뭐랄까 이제 과거 지누스의 한 이 정도 구간과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페어 밸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버 밸류일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지금 선뷰사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딱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라고 하면 전 안 살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있어서는 비싸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뷰사는. 근데 뭐 이게 율리안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저가 다 그 시장을 맞추는 건 아니니까 저도 시장에서 엄청 많이 틀려 왔잖아요. 그래서 어, 제 말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전력기기 조선 방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력기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잘 모르는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방사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사는 그 뭐냐, 전 방송에 니커님이 한 말씀이 훨씬 더 모모님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이거는 제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게 그냥 다 공개해 놨거든요. 니커님, 해기사님과 주식 잡담이라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냥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가도 올려놨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방사넬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컨님의 생각인데, 근데 저는 방산을 막 그렇게 딥하게 공부해보진 않았으니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전 제가 알 수 있는, 뭐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거를 좀 기억하시면,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 두 개가 확실해야 된다.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방사는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되는 거잖아요. 실적도 되고 모멘텀도 되고 그러니까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퍼로 봐도 싸고 모멘텀도 남아 있고. 조선은 해기사를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아마 여기도 조선에 대한 뷰가 있을 텐데 없구나. 제가 해기사를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기사 데리고 오는 방송은. 한국전력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플레이하는 성격의 회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나한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어떤 회사를 포트폴리오가 한국전력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래라고 하면 저는 편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한 5개 정도로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을 할 것 같아요. 비슷한 아이디어로 뭐 KTNG 같은 게 있는데 저는 NG보다는 한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일단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환율도 원화가 다시 강해지고 있고 또 가격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한전 올해 PER이 한 배? 두 배?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두 배 수준일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전채죠. 그러니까 한전채가 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당연히 정부가 연장시켜 주겠죠? 왜냐하면 그거 연장 안 시켜주면 그냥 한국전력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연장된다라고 봐야 되고, 단기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확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확실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전력 가격을 낮춰버리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의 주가가 여기서 이대로 무너질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의문이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구나.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들이 사기도 쉽고.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스타일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을 보는 사람이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만 이제 시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전력을 되게 많이 찾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나 뭐 크게 돈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한국전력 뭔가 전력 가격은 못 낮추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거 부채 갚아야죠. 그리고 또 캐펙스도 어마어마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줄이진 못할 것 낮추진 못할 것 같은데 전력 가격을 민주당이라고 하더라 이재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렇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좀 애매하다. 그러면 좀 바꿀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근데 애매한 거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내가 가장 잘 알지 않나?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짜 애매하다. 이거는 아마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그거를 제가 이 종목이 애매해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24년 축소판 봐는 것 같다고 그래야 되나? 24년도 이게 시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상반기 주도주가 하반기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주도주였던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서 살아남은 게 끝까지 이제 하반기 주도주가 됐는데 저는 올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엄청 큰 일이 발생해서 모멘텀 자체가 박살나버리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고 하면 펩트론의 수주가 안 나왔다던가, 뭐 D&D 파마텍이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엄청 안 좋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이 아니면 그 모멘텀의 일정을 보면서 플레이하는 건 되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장 제가 올려드렸던 킵스파마 같은 것들도 일정이 정해져 있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모멘텀이 언제 발동될 수 있는지를 사실 보는 게 단기간에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테오닉도 수출입 잘 나와서 주가 좀 많이 반등해줬죠. PHI. 뭐 그래서 모멘텀 되게 잘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 대선 관련주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정책주들 같은 거. 뭐 물론 저는 그런 걸 못해서 아예 안 합니다만 뭐 계룡건설이라던가 뭐 성신양의 우라던가 그런 거 좀 많이 하시죠. 뭐 대북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북주 대장이 부산산업이었나?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어쨌든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가장 돈은 잘 버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방법이 무조건 옳아. 주식은 그냥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좀 유연하게 사고방식을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하나의 생각만으로 하는 거는 좀 맞진 않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될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으니까 뭐 이재명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 하나하나씩 골라서 플레이하는 게 뭐 잘못되진 않았죠. 그것도 되게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요. 대북주, 일신석재, 인디에프, 현대엘리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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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 더 남겨주시는 거 있으면 질문 답변해드리고 니컨님이랑 대화 좀 할까? 안 계시는구나. 있네? 니컨님 또 마비노기 모바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해야지 뭘 마비노기 모바일이나 하고 있어 이 사람아. 어? 안 열렸잖아요. 아 맞네. 빨리 어떻게 생각해요? 확실한 모멘텀, 확실한 실적. 저는 이거 두 개로 좀 컨셉을 잡고 있는데 니컨님은 뭐 보시는 거 있어요? 뭘 봐요? 뭐, 뭐, 뭐 종목이나 그런 거 알려줘. 섹터나. 그러니까 니컨님이 방산 없는데. 말하고 나서 저희가 4월 6일 날, 4월 6일? 언제였지? 우리가 그거 방송했을 때가? 니컨님이랑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방장님이 아셔야지요. 그런 거는. 나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해? 어? 아니, 4월 방송 11일, 하시는 4월 분이 11일 날, 4월 11일 날 이제 니컨님이 그랬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이거 방사는 안 꺾였고. 근데 사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방산이 막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았잖아. 4월 6일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방산도 니컨님 말대로 많이 올라왔고 반면에 변압기 어딨냐? 변압기도 이제 조금 막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변압기하고 이제 그런 방산에 대한 뷰는 아직까지 안 바뀌신 거예요? 네, 유지 중입니다. 음, 유지 중? 그러니까 변압기보다 방산이 더 잘 갈 거다? 더 산업이 좋다. 산업이 좋다. 섹터가 좋다. 왜? 그건 공부해 보세요. 아니, 알려줘야지. 뭘 공부해보세요. 이러고 있어. 아니, 제 많이 말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 뭐 안타깝게 된 거지. 변압기는 결국 그러니까 그 논리였잖아요. 결국 변압기는 AI에 끌려다녀서 AI 사이클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 이런 뷰인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방사는 모멘텀도 살아있고 실적도 살아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 방사는 약간 계속 좋았는데 또 더 좋아지는 요소들이 나왔으니까요. 반면에 변압기는 그냥 약간 형상 유지 같은 거니까 막 네. 그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 섹터로 플레이하기에는. 빅테크들이 여기서 또 이거를 캐펙스를 또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좀 보시잖아요, 그래도. 힘들죠. 그런 당연히. 차이예요. 국가들은 AI, 여기서 더 늘릴 그게 있거든요. 근데 빅테크는 아니잖아요. 그런 근데 차이 그렇게 보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변압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노후화된 그런 변압기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직도 유효해요? 유효한 것들 아닌가? 전 약간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분들의 주장이 유효했으면은 재룡전기가 내려오면 안 되지 않았을까? 재룡 아니 그거지. 재룡전기는 소형이니까 이제 춘투할 룸이 그러니까 경쟁이 빡세다. 근데 뭐 리커님이 하는 말이 일리 있고 변압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둘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니까 편을 못 들겠어. 요가복 저도 잭스미스 잘 모릅니다. 아시나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브랜드 이거 작년 말에 좀 핫했던 주식이죠. 여름에. 근데 지금 다시 살 만한 유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를 팔로우 하지 않아서 지금 현황을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쭉 내려왔을 때는 뭐야 이거 거의 후룸라이드인데 이 정도면? 근데 내려온 이유가 분명히 있고 어 뭐랄까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잘 가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멀티플하고 EPS 조정이 같이 이제 크게 발생해야지 전 주가가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주가가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멀티플하고 EPS가 둘 다 바뀌어요. 근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바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티플이 바뀌려면 섹터 자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이제 멀티플이 좀 변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멀티플이 변하려면 우리나라 1위 업체들의 멀티플이 변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힘들죠. 그럼 이제 EPS로만 패야 되는데 막 EPS가 싸다 비싸다 이런 거를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10배 이하니까 싸다 5배 정도니까 싸다 이런 걸 말하기에는 사실 뭐 FNF 같은 것들도 완전 쩔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랄까 좀 그런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봐봐 엄청 매력적인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거는 알테오젠을 무난하게 3, 40조 갈 수 있다고 보면 지금 20조에서 크게 메리트 없는 거 아닌가요? 잘하면 50% 오르는 건데. 이제 지금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50%더 가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50%는 그냥 50%가 아니라 막 두세 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규 매수자들이 알테오젠을 사서 막 진짜 내가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률을 기록할 거야 알테오젠에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 50%까지는 진짜 쉽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3, 40조까지는 그냥 편하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1년 안에는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순간부터 바이오가 불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되는 순간부터 바이오의 상방이 먹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 산다. 그러니까 안전한 건 방금 말에 궁금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사는 사람은 50%고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은 좀 괜찮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음,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결국 50%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긴 한데 그 관점의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 근데 결국 50% 올라가면 둘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약간 그렇긴 하죠. 수익률 퍼센트에 그거 너무 그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약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얼마의 사실 봐봐. 여기서 버티는 거랑 내가 진짜 막 이럴 때 샀어. 이럴 때 샀어. 여기서 버티는 거랑 내가 여기서 사서 버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지. 여기서 산 사람들이랑 여기서 산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내 말은. 뭐 약간 물론 마인드가 니커님이 달라질 수 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커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알고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제가 말하면서도 느끼는데 근데 갖고 있는 평단마다 이제 좀 그런 게 달라진다라는 거지 결국에. 근데 지금 신규 매수해서 막 100조까지 가길 바란다? 난 그거는 솔직히 진짜 좀 욕심이라고 봐. 왜냐면 100조까지 가면 진짜 웬만한 글로벌 빅파마랑 시가총액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노바티스가 200조예요. 아, 물론 알테오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기업이 아니라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숫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뭐 4, 50조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오바다. 근데 뭐 되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잖아, 사실 알테오젠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할 건지. 사실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있는 구간은 아닌데 지금 이제 주가 레벨 수준이 그렇다고 막 엄청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요. 재룡전기는 산일전기와 경쟁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재룡이랑 산일이랑 겹쳐요? 하나도 안 겹치지 않아? 니커님? 저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룡이 산일과의 경쟁 하나로만 내려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룡은 제가 알기로는 노후와 원툴이에요. 소형 변압기? 메디포스트 애매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하반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디포스트가. 방산 현재 좋은 스토리에 부합하는 건 지상방산일 텐데, 그럼 LIG 넥스원이나 카이는 제외하고 봐야 될까요? 리서치해봐도 앞으로 딱히 좋아질 만한 것도 안 보이긴 하는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방산은 몰라. 취향 차이죠. 음, 진짜 나는 완전 직수에 받는 그 팀에 완전 부합한 친구를 사겠다 하면은 그럼 뭐 그냥 비싸게 주더라도 그냥 다른 약간 애들 대비해서 주가 대비해서 많이 오른 애들 산다든가 아니면 난 롯데하고 그래도 에어. 섹터가 진짜 좋으면은 결국 얘네들도 가지 않겠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뭐 밑에 있는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관점의 차이죠. 근데 나는 그냥 내 스타일상 만약에 제가 사면 저는 그냥 완전 대장 살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살 것 같아. 그냥 나였으면. 이게 한 쿠션 먹이는 건 항상 2등주는 항상 덜 가고 더 꺾이더라고. 경험상.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처럼 이건 다릅니다. 재룡전기는 소형이라 금방 증선 가능해서 이미 경쟁 치열하다고 대형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죠. 왜냐하면
이제 증설 부분들이 반영되는 그 구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사이클 만나면서 중공업도 증설을 하고 LS일렉도 증설을 하고 현일렉도 증설을 하고 다른 업체들도 다 증설을 했으니까 예전보다 뭐 수급 상황이 타이트하긴 해도 항상 그래도 공급 부분에서는 예전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릅니다. 듀켄바이오는 탐방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노트 탐방 뒤에 노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커버한 이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오르기 전에 커버했었으니까 저희가 다 내려오긴 했네 또. 방산의 리스크는 뭐라고 보세요? 리커님? 트럼프 아닐까요? 왜 트럼프야? 그분이 어떻게 얼마나 이제 미국에 대한 비호감을 잘 쌓아주느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서. 결국 방산 랠리가 저는 미국에 대한 비호감에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랠리가 음, 계속 막 방위비 올리라 하고 우리 방 뺀다 이러고 그러니까 음, 결국 음, 근본적으로는 그 트럼프의 영향으로 결국 방산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원인이 트럼프로 시작했으니까 결국 그게 제일 큰 리스크죠. 네, 럼프 형은 안 바뀌어 내가 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네요. 좀 그래도 일관적으로 가는 게 좀 더 주식하기엔 마음이 편하죠. 그치? 리커님 말에 동의한다고? 평단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약간 버티는 데 있어서 평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주식이 근데 버티다가 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긴 하지. 약간 10% 마이너스네 하면은 그냥 덜어내자 하고 이렇게 덜어내는 사람은 있어도 한 200%에서 갑자기 한 150% 왔는데 뭐 아직도 150%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스윙을 다 녹으면 어떡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분석을 계속 하는 거겠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를 보려고. 근데 이거는 좀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니커님 말이나 ABC님 말이나 두 개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LNG 분행제는 미국과 관련하여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핵이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조선은 어떻게 봐요? 니커님? 조선은 안 보고 있습니다. 음, 뭐, 그러면 지금 거의 방산이 가장 모멘텀이 좋다고 보는 거죠? 탑다운 섹터 관점에서는 저는 방산이 제일 그렇지요. 그럼 뭐 2등이나 3등으로 그러니까 탑다운 관점에서는 방산 말고는 또 뭐가 좋아 보여요? 방산, 조선, 바이오가 일단은 탑이긴 한데요. 근데 원조바? 저는 조선은 밸류가 좀 그래가지고 찼다라고 보는 거죠? 네. 나도 조선은 모르겠다. 그러면 피부미용 기기나 이쪽은 어떻게 봐요? 되게 좋잖아, 최근에. 왜 이쪽은 탑픽은 아니야? 아 저도
사실 난 조선이 아니라 이걸 탑픽으로 말할 줄 알았어, 니커님이. 지금 피부 미용 좋은 친구들이 뭐가 있죠? 뭐, 신고가 뚫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점에서 주가 돌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최근 한 근 2, 3개월 동안 잘 올랐던 친구들. 뭐, 메디톡스도 많이 올랐고, 뭐, 원택도 되게 크게 올랐고, 뭐, 한두 달이라고 하면 뭐, 휴젤도 괜찮게 많이 올랐고, 파마리서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APR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섹터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좋은 애들이 많은 게 아닐까. 그게 섹터가 좋은 거 아니야? 아, 좀 다르죠. 물이 들어오는 거랑 몇몇 종목들만 좋은 건 좀 다르죠. 아, 그래? 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다 컨셉이 달라요. 원택은 저거는 국내 턴어라운드랑 브라질 느낌이고, 휴젤은 미국이고, 파마리서치는 거의 소비재 느낌, 화장품, 그리고 스킨보톡스도 미국 쪽 느낌이고, 메디톡스는 브라질이고, 다 그냥 난립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각자의 스토리가 다르다는 거지. 그쵸. 원래 섹터로 가려면 대부분 비슷해야 되는데. 그 말인가? 저는, 네. 그냥 탑다운 관점에서 섹터가 좋다라고 저는 보려면은, 뭔가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막 미국이 짱이다 해가지고 미국 관련 진짜 피부 미용들이 다 같이 그냥 랠리를 한다던가 뭔가 명확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국내 의료 그걸로 리바운드로 여러 개들 엄청 잘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섹터 액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다 좋은 것 같은데 음, 사실 못 가는 놈들 보면은 못 가고 있을걸요? 피부 미용도? 미용기기? 뭐, 근데, 못 가는 애들이 없어. 심지어 그 뭐, 휴메닉스도 이것도 못 간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다. 모르겠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원택은 잘 모르겠는데, 보톡스 쪽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그냥 느끼기에, 피부로. 보톡스도 섹터라고 하기에는 저거 두 개, 세 개밖에 없긴 한데 보톡스 좋죠. 그렇긴 하. 근데 보톡스 좋긴 좋잖아. 그니까, 좋긴 좋으니까. 한한령 해제 모멘텀은 현 시점에 크지 않나요? 엔터하고 미디어. 엔터도 근데 되게 갈리지 않나? YG만 좋고, YG SM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엔터를 잘 못 봐서 모르겠네. 이제는 선별하셔야 됩니다. 엔터도? 하나은영은 이미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니까. JYP도 많이 부러졌잖아. YG는 얘는 많이 올랐. 이제 네 환한영이랑 거의 연관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JYP는 DOU도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약간 중국수에 비슷한 관점이겠죠? 걔는 주가가 오로지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오른 거예요. 음, 근데 한한령으로 엮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중국으로 오른 거긴 합니다. 음.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DOU가요, 니커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막 게임 이런 거 제외하면 이 정도 실적을 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지 않아요? 카카오 네이버 빼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DOU도 있을걸요? 아니야. 이 정도 실적 내는 소프트웨어 회사 없어. 진짜로. 그 정도인가? 아프리카도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되나? 당연하죠. 맞네. 근데 진짜 몇 개 없어. 손에 꼽아. 시장에 DOU만큼 실적을 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진짜, 진짜 손에 꼽아요.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이게 알다시피 소프트웨어가 탑라인 한번 터지면 레버리지 그냥 쭉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약간 그래서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가 많이 없으니까 고정비가 낮으니까 소프트웨어 회사 특이. 아, 걔는 좀 다릅니다. 걔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걔는 다 퍼센트로 다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비라는 게 퍼센트로 돼 있어요. 아티스트한테 나눠주는 게? 네네, 회사한테. 엔터 회사한테 주는 게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캡이 그러기에는 있습니다. 컨센으로 잡혀있는 높이 마진이 너무 높은데? 40, 33, 44, 52, 올해 그 위로 40. 못 올라간다 이 말이죠. 아, 아니, 이 정도면 저거는 근데 저걸 하려면은 그 텐센트 쪽으로 하는 거를 그게 그 순매출 그거 잡아서 그럴 거예요. 컨센트 쪽으로 그러니까 텐센트가 가는 비용을 다 거를 떼고 그냥 주는 거를 네, 매출에 찍히면은 그게 그대로 이익으로 찍히는 그냥 형태의 바로 그런 이익으로 그냥 약간 로열티 개념이라는 거지. 네, 크래프톤처럼.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됐을 겁니다. 이해완. 네. 이게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워. 사실 좀 내가 이런 쪽에 미리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구간들이 되게 기회였다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몰랐어요. 이거 진짜 갑자기 나온 거예요. 디어유? 네, 알고 디어유가 있으셔도 머니 서프라이즈 내면서 오른 거잖아요. 아니에요. 텐센트 아니에요? 계약이 나오면서 오른 거라 진짜 그냥 그 당시에 저 급등했을 당시 있죠. 여기? 네, 그때 아니었으면은 안 돼요. 그냥 그 전에 사는 거는 진짜 중국 쪽에 네. 막 텐센트에 내부자가 있거나 디어유 쪽에 깊은 내부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은 안 됩니다. 이해했어. YG는 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봐요? YG하고 SM이 중국 진짜 직수해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도 지금 너무 빨리 잘 올라오고 있는 아티스트라 기대치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조금 의문이 있긴 하죠. 돈을 진짜 벌까라는. 시장은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데. 근데 항상 YG는 그게 너무 심했잖아요. 뭐랄까. 그 꾸준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 아닌가? 20, 21, 22, 23은 좀 꾸준함을 보여줬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YG가 꾸준함을 보여줄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게 얘네는 그러니까 다른 엔터사랑 좀 다른 게 공연 중심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냥 앨범을 그냥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게 많이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YG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앨범을 내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다른 회사들과는. 막 다른 애들은 EP 막 이런 거 많이 내는 느낌이면 YG는 그냥 정규 막 이런 거 내는 느낌인 건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앨범을 내요. 근데 YG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앨범이 필요한데 그럼 겸사겸사 돈 더 벌자. 약간 이런 느낌. 결이 다르다는 거죠. 월드 투어 하려고 노래 내는 회사. 그래서 블랙핑크도 유명하잖아요. 앨범 수 없는 걸로. 그렇긴 하죠. 그래서 신곡 언제 내냐 막 이런 거 많이 말하던데 팬들이. 공연을 하면은 나옵니다. 곡을 낸다라는 건 공연을 한다라는 뜻이군요. 네, 맞죠. 큐브는 어떻게 봐요? 큐브 그때 말해주긴 했는데. 네, 저는 얘가 제일 중국 일단은 직수에 얘도 직수에 중 하나인데 시장에 관심은 못 받았다. 지금 저번에 좀 받아가지고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아직 시가총액 2,800억? 2,800억이면 큐브 체급에서 막 싼 거라고 볼 순 없긴 하지. 근데 진짜 중국이 열리면은 뭐 싸다고 할 수도 있고. 워낙 중국 체급이 큰 회사라. 큐브 그냥 우기 원툴 아니야? 그냥 그 우기 덕분에
라도 아이들 체급이 많이 크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스트리밍 수가 불핑급으로 나오는 걸로 알아서 중국에서만큼은 파워가 강합니다. 그렇구만. 그렇군요. 뭐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 지금 질문에만 답하고 있는데. 질문이 없다면야 뭐. 질문 더 있으신가요? 뭐 질문 더 있어주시면 좀 남겨주세요. 저 잠깐 물 좀 갖고 오겠습니다. 뭐야, 물 가질러 밖에 나갔더니 동생이 치킨 시켜놨어. 아, 피자 시켜놨어. 레전드. 2차 전지는 아예 안 보죠. 네. 왜? 왜 안 봐? 재미없나? 그냥 섹터가 내가 별로니까 안 봐도 보는 거죠. 내가 보더라도 못 보겠다. 바이오 중에선 뭐 봐요? 팩트론 뭐 이런 거 봐요? 바이오 안 봐요. 근데 아까 봤어야 됐는데 중에 놓쳤어요. 봤으면 비만 봤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조차 저는 모르겠어요. 왜 몰라? 사실 이것도, 아니, 팩트론도 저거 내부자 썰 돌아가지고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편하지? 맞는 말이야.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아니, 저는 심지어 그걸 들었을 때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 줄도 몰랐어. 저 오늘 상한가 갈 줄 내가 알았냐고. 그치. 뭐, 조 넘는 게 상한가 가는 거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대신 ABL은 했습니다. 딱 그 정도. ABR? 하나면 바이오는 진짜 모두가 이제 납득하는,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현명하구만. 근데 만약에 펩이 진짜 여기서 나오면, 이게 난 한 8조까지도 여기서 2배는 쏠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이상은 무리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계약 안 나오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 저는 이래도 보통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인 게 그 정도 갈 수 있어도 미리 땡긴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벌써 그냥 수급이 꾸여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깔끔하게 딜이 나오고 상승 랠리를 시작하면 진짜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좀 이해했어. 저 앞에서 산 사람들은 그 8조까지 볼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냥 딜 나오면 팔려고 들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은데? 이해했어. 근데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원래 펩이 그 내부 컨트롤이 막 엄청 잘 되는 회사가 아닌 걸로는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내부 통제가 되게 빡세게 되는 회사가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맞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을 못 하겠어. 뭐랄까,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만약에 뭐 티슈진, 이게 너무 티슈진만 이야기만 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있어. 근데 물증이 없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니커님. 얘가 한 거 같은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애초에 재판에서도
판사님이 그거 안 해주잖아. 그 뭐냐, 판결 안 내려주시잖아. 그 유죄 안 때리잖아. 그러니까 펩트론도 이제 비슷한 거지. 뭐랄까, 다른 분들이, 그냥 뭐 전임상 결과 이제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사실 전임상은 그냥 전임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물론 전임상이 되게 중요하고, ABL이 전임상 단계에서 다 에로를 했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확신을 못 하겠다. 진짜로. HK 이노엔? 이거는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연장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 나오는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근데 이거는 다른 주주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우리끼리만의 비밀. 이 보로노이, 니가캠, 뭐 ABL, 바이오의 현금 흐름을 다 합쳐도 HK 이노에 못 넘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HK 이노엔의 영업이익을 못 넘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임상 1상이고 다 전임상이잖아요. 그럼 임상 3상까지 성공 확률 9% 8%밖에 안 되는데 사실 ABL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다 부러져도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다 부러져도 보르노이의 파이프라인이 다 부러져도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오스코텍이나 뭐 HK 이노엔이 되게 저평가 받고 있는 거긴 한데 HK 이노엔도 HK 이노엔만의 약점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가 패섬 테라퓨틱스라고 있는데 패섬? 팬텀. 뭐 패섬이든 뭐 패섬 테라퓨틱스라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일본 다케다한테 물질을 사와서 미국 삼상을 다해서 얘네가 팔고 있거든요. 보케즈나라고. 근데 팔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특허가 너무 빨리 끝나요. 미국 특허가 제가 알고 있기로 엄청 30년? 30년 안쪽에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게 K캡이 임상 3상 끝나고 BLA 들어가면 이제 BLA 기간만 1년 넘으니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때랑 그 특허 끝나는 기간이랑 딱 겹쳐. 근데 이게 제네릭이라 그냥 막 찍어낼 수 있거든요. 케미칼이어서. 그냥 이게 시밀러는 어려운데 케미칼은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돼. 그냥 화학식 따라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훨씬 쉬워서 물론 K캡이 보케즈나보다 피캡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져간 얘가 그렇게 미국 유통력이 강한 회사는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주가 받고 있는 것도 숫자는 되게 잘 나오는 회사긴 하지만 퍼 10배 겨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되게 잘 나오는 회사고 앞으로 그 숫자 EPS 따먹기로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모멘텀 자체는 엄청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SAMG 엔터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있는 회사라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 회사 사업 구조를 다 수익성 위주로 다 전환했고
뭐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니커님 어디 갔어 이 사람? 말씀을 하세요. SAM 젠터 어떻게 보세요? 쌈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난 모르겠어. 왜 몰라? 아, 왜 좋아해요? 그 IP가 생겨서 콜라보를 하면서 그냥 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되게 그 비용이 현대차랑 없는 나 아, 아, 그런 느낌? 음, 음. 근데 니커님은 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공감이 안 됩니다. 티니핑이. 왜 공감이 안 그래서 돼? 아니 그니까 이 티니핑이 진짜 그 웅장한 IP가 될 건지 음, 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이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게 샀으면, 뭐, 물론, 확신이 있을 텐데, 일단, 모르겠어.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래서 이제 몰라요 보고 근데 있는 게, 응? 얘도. 혹시 케이팝 붐에 탑승을 해서 이제 그 뭐야 홍콩에 뭐 하나 있잖아요. 까먹었네. 팜마트? 네. 팜마켓? 제2의 팜마트처럼 이제 아니, 이미 그렇게 됐어. 팜마트가 이게 팜마트야. 해외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됐잖아요. 그쵸? 코리아 팜마트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음. 팜마트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글로벌 그걸 타고 랜덤, 랜덤 가챠 피규어가 뜨면은 이제, 막 랜덤핑? 예, 랜덤 핑이 이제 좀 뜨가지고 이제 팜마트처럼 그 웅장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면야. 혹시 모른다. 지금 너무 네임 밸류가 티니핑만 너무 높은 것 같아. 아니면 뭐 게만 엄청 높여가지고 아니, 랜덤하게 해서 그 안에 핑핑이들이 되게 많아요. 함정핑들 가차에 넣어놓고 이제 티니핑 뽑기 하면은 되려나? 막, 시진핑, 막 이런 거 넣고, 잡혀가려나, 이런 말 하면? 나 내일 조심하셔야 돼요. 공화들한테 암살당해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전 모르겠습니다. 같이 잡혀가는 거지. 난 인정하지 않아. 아무튼. 근데, 난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결국에, 산리오도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성인층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성인층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쌈지 엔터를 보고 자란 꼬맹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중딩 되고, 고딩 되고, 이제 대학교 되고, 걔네들이 이제 뭐 키링이나 그런 것들 귀여운 것들로 들고 다니면서 IP 파워가 저는 폭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IP 비즈니스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즈니스타라고 또 보고 있어요. 근데 SAMG 엔터가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다라고 봅니다.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또 이제 내가 회사랑 소통을 안 해봐가지고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탐방을 잡긴 해야 되는데. 사실 쌈지 같은 회사는 회사와 소통을 안 해도 되긴 하죠. 뭐 그렇긴 하지. 뭐 얼마나 콜라보 되나 뭐 그런 것만 보면 그런 거 보면 되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 DNC 미디어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꽤는 IP는 확실한데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라. 그러니까 나혼랩 있고 또 뭐 있지? 사실 한국에서 제일 큰 IP를 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맞아, 나혼랩. DNC. 나혼랩하고 또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나혼랩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된 거지. 전독씨도 있어. 전독씨도 DNC 거야. 코리아 원툴 노노.
아니, 이거 전독시 유럽에서 인기 엄청 많아요. 뭐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이거 전지적 전독 씨가 독점- DNC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니, 알고 전독 있기로 씨 그런데? 나 보다 하차해서 모르겠어. 맞아, 이거 전독시, 이거, 그거예요. 그, DNC 미디어 거야. 근데 전지적 독자 시점 영어 이름이 뭐지? 나무위키에 쳐봐요. 나무위키? 코리아의 뭐야? 모든 정보는 나무위키에 있다. 맞아. 이거, 그거 한번 봐볼까?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 같이 봐봅시다. 전독시 인기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유럽에서.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 12개월. 봐봐, 이게, 몽골 뭐야? 별거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왜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지? 에이, 돈 안 되는 아시아 원툴이네. 뭐야 이거. 아닌데? 아무튼, 잠깐만. 저 비교군으로 나홀랩 쳐봐요 빨리. 얼마큼 어느 정도 급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혼넷? 나 혼자만 레벨업. 아 띄어쓰기 왜 해요? 붙여쓰기 해야 돼요, 원래? 왜 안 나와? 아 전 세계가 인기 더 너무 뭐 많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써봤어야 알지. 검색어를 잘못한 거예요. 아 진짜 알려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어떻게 해야 돼? 좀 알려줘봐. 아 나 띄고 혼자만 치셔봐요. 이거야? 연재 많아? 네 그거예요. 아, 아 뭐야? 급이 다르네. 비교가 안 되네. 이름이 아예 다른 거 보이지도 아닌가? 않는데요? 나 유럽에서 인기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누구야? 한국어로 쳐봐요. 나 어차피 한국어로 쳐봐요. 앞에 있는 것도. 그거 어차피 주제로 잡혀가지고 영어까지 다 잡거든요. 구글 트렌드는. 앞에 있는 걸? 이거 네, 삭제하고? 그거 한국어로 검색해도 영어까지 다 잡아요. 아, 이 검색어가 아닌데. 연재 많아. 히르키즈 스탄? 주제여도 돼요. 아, 이거 그래도 비교 비교가 맞죠? 안 돼요. 아니 안 보여요. 그렇구나. 방금. 지금 바뀌었어요. 비교 안 됩니다. 한국에서만 지금 조금 이제 간당간당한 거지. 급이 다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 유럽 이름이 다른 거 아닐까? 아 구글 트렌드 믿으세요. 저희보다 똑똑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DNC도 한번 탐방 갔다 보려고 약간, 그래도 IP는 좋잖아. 그 애니메이션 인기 요즘 엄청 많은 거 알죠? 압니다. 그 한번 갔다 보려고요. 얘네는 근데 그 2차 가공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피스도 너무 힘들어. 약간 극장판으로 따로 약간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뭔 느낌인지 알죠? 아예 그냥 만화에 없는 그걸로 막 대박내고 그러잖아요. 맞아. DNC도 그걸 해야 돼. 내가 보기엔 돈을 벌려면. 외전 같은 거 막 만든다 이 말이지. 네. 이미 근데 완결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한계가 너무 뚜렷해. 그림 작가님 돌아가셨잖아요. 아이, 근데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근데 2차 가공이 진짜 말하는 대로 힘들어. 약간 이런 IP를 재소구하는 층이 대부분 이제 여성층이잖아요. 그래서 산리오가 저렇게 간 것도 사실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서잖아. 남자들이 뭐 산리오에 뭔 관심 있겠어? 관심 있나? 관심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아, 뭐 그렇긴 하지. 뭐 관심 있을 수 있지. 근데 뭔가 약간 진짜 2차 가공이 너무 힘든 IP야. 막 키링 같은 게 난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키링 같은 게 대표적인 좀 IP 재활용의 예시나 아니면 뭐 화장품이나 그런 게 좀 되게 뭐랄까 대표적인 IP 재가공의 그런 예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고 싶지가 않아. 전독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캐릭터성이 명확하다고 해. 너무 성인향, 너무 남자 성인향인 것 같아. IP 자체가. 그래서 보통 저런 IP는 게임으로 터트려야 됩니다. 드래곤볼 게임으로 IP가 게임으로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음, 상상 이상으로 많이 벌어요. 그 드래곤볼 IP가 서브컬처 게임 중에서 전 세계 매출 1위일걸요. 음, 근데 뭐 가끔씩 올라가는 거고 뭐 내려갈 때도 있긴 한데 게임이 잘 돼야 그치. 된다. 근데 넷마블이 게임 잘 못 아, 개발하던데? 넷마블은 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더 오늘 방송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질문만. 질문만? 질문 더 없으시죠? 와, 미쳤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이거 방송은 다시 남겨드리고 유튜브로도 남길 수 있으면 남겨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주 평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 투자 관련해서 뭐 여쭤보고 그러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뭐 제 블로그도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이바이.